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평범함을 거부하고 강인함의 본질을 파고드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인한 의지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봅니다. 삭발한 머리, 목에 튀어나온 핏줄,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을 달리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모습. 강해져라.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 화려한 쇼, 완성된 결과물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시작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승리의 순간만을 원합니다. 멋진 근육, 출간된 책들, 목에 걸린 메달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진짜 지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날은 있죠. 제가 말하는 지옥은 바닥에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한밤중에 비명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마치 한 편의 끔찍한 공포 영화를 맨 앞줄에서 관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그건 텔레비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쇼의 주인공이었죠. 폭력적이고 학대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물건을 다루듯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린아이가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 순간이 두려웠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제 뇌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통을 예상하도록 완전히 재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제가 그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끔찍한 일상이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떠났다고 해서 지옥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악마 같은 남자를 떠나 자신만의 악마를 품고 있는 또 다른 남자와 함께했습니다. 그 남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만큼 망가져 있었고 그게 괜찮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의 일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스태프의 일원처럼 말이죠. 저는 그 안에 있었고 그 삶을 살았고 그 공기를 마셨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겁에 질리고 혼란스럽고 분노에 가득 찬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옥에서 자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악마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악마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그 악마가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 증오와 분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매듭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주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악마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나약한 채로 머물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을 문제에 대해 징징거리는 나.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면 그건 오롯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아버지 탓도, 어머니 탓도, 사회 시스템 탓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피해자로 살기를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저를 강인한 전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가져 있었고 뚱뚱하고 게으르고 자신감 없었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상사님, 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군에서 37년을 복무하신 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결코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현역 군인처럼 군복을 입고 생활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조금이나마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를 그곳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갓 버스에서 내린 신병처럼 대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오직 명령뿐이었습니다. 잔디 깎아라. 차 세차해라. 낙엽 쓸어라. 저는 매일 학교 가기 전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에 그 일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칭찬도 없었습니다. 오직 땀과 흙 그리고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해내면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제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것이 깨끗하게 닦인 타이어 하나, 낙엽 하나 없는 잔디밭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지만 제 자신에 대해, 저만의 기준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규율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옳은 일을 해내는 것.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율은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규율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은 내면에서 오고 조용하지만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무언가로 당신을 만들어줍니다. 편안함. 모든 것이 괜찮다고, 더 노력할 필요 없다고, 당신은 쉴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는 그 달콤한 자장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매일 조금씩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을 죽이고 당신의 잠재력을 미지근하고 자기만족적인 평범함의 바다에 익사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 깊은 곳,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재능의 부족이나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편안함에 대한 당신의 중독,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본능적인 두려움, 안전지대라 불리는 그 황금 세장에서 나와 진짜 삶의 혼돈과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망을 감수해야 합니다. 끔찍한 일로서가 아니라 매일 먹는 밥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대함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같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충분히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끔 실망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안전하게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카지노에서 집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거는 것, 당신의 편안함을 거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인식을 거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손을 들고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 다른 모두가 두려워하는 프로젝트에 자원하는 것, 몇 달 동안 피해왔던 그 어렵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는 역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근육,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중요한 근육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이두박근을 가졌더라도 푸딩 같은 의지력을 가졌다면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정신의 근육은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찢어지고 더 큰 저항에 부딪혀야만 강해집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다면 하루에 10명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찬물이 싫다면 샤워를 마칠 때마다 2분간 얼음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당신의 나약한 정신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편안함이 숨어있는 참호를 직접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전투의 증거들로 단련된 믿음, 즉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실패하면 어쩌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이 나를 얼마나 더 강한 놈으로 만들어줄까?로 바뀝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협으로 가득 찬 지뢰바드로 보는 것을 멈추고 성장할 기회로 가득 찬 체육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언제나요. 무언가를 배운다면 패배란 없습니다. 모든 실패는 교훈이고 모든 실망은 경험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통찰력을 얻고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굳은 살이 박여 다음번을 위해 더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경험과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은 결과라는 폭정에서 해방되어 투쟁이 과정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할 자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당신의 삶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자유. 모든 발걸음, 모든 넘어짐, 모든 흉터가 당신을 당신이 태어난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제 그만 분석하고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다음 불편함을 찾아 나서십시오. 게으름은 당신 성격의 특이한 점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암세포이자 당신 몸에 들어와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잠재력을,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피곤에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당신은 그 기생충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삶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과 협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전면적인 선멸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몸에 붙은 지방 한 조각, 놓쳐버린 기회 하나하나, 마음 한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꿈들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계속 당신을 지배하게 둔다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후회로 가득 찬 비참한 늙은이로 만들어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기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평생 자문하게 만들 것입니다. 침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말은 게으름이 당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준비가 덜 된 상태일지라도 스스로를 싸움터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목적,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을 게으름이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당신의 운명, 당신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당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하나의 케이블과 같고 당신이 편안함을 선택하는 매일 게으름은 그 케이블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그 케이블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당신은 텅 빈 채로 목적 없이 표류하게 될 겁니다. 잠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일, 모레, 다음 달,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이 빌어먹을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상황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한심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멀리 나아가고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소리칠 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 속을 흐르는 그 목적, 평범함에 대한 그 불만족,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탄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연료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당신이 먼저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려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스스로의 뺨을 때려서라도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최선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오늘의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에 비하면 농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당신의 최선을 주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꺼내오십시오. 진정한 잠재력이 숨쉬고 게으름이 감히 발 들여놓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게으름과의 전쟁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저 침대와의 싸움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연습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태도이며 끈기이고 힘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소중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게으름과 변명 속에서 뒹굴며 낭비하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방법을 몰라. 다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마법처럼 무언가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면 행운을 빕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게으름을 끝장내야 합니다. 쥐를 사냥하듯 추격해서 그 머리를 박살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언제쯤 이 평범함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을 믿을 겁니까?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때 당신은 믿었습니다. 하늘에 닿고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꿈꾸고 싸우던 당신의 일부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불을 끄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자신을 믿는 것을 멈췄습니까? 왜 당신이 무한히 더 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왜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까? 꿈을 좇는 것이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꿈 속에서도 악몽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 의심, 실패는 당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합니다. 상황도, 당신의 과거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아닌 바로 당신이 통제합니다.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전사의 규율과 정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기회, 그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미 땅속에 묻힌 사람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릎 통증, 당신의 피로, 당신의 두려움을 갖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당신이 싸움터에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당신 안의 편안한 부분, 쉬운 길을 원하는 그 부분을 똑바로 마주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대장이 아니야. 이제 고통받을 시간이다. 성장할 시간이다. 게으른 자아를 죽이려는 그 의식적인 노력과 희생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위해 당신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왕관만 원합니다. 전쟁은 피하면서 승리만 원합니다. 그들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치른 대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 되라고 말하는 사회의 이야기, 당신의 평범함에 안주하는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시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속삭이는 당신 과거의 실패담들, 당신은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진실을 삼키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어린아이는 몽상가가 아니라 예언자였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과 경험의 오염 없이 당신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과 수능의 층 아래에 생매장한 그 전사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의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성장의 모든 새로운 단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돌아선다면 당신은 영원히 현관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악몽과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칼을 가는 숫돌처럼 사용하고 의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규율이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합니다. 목이 쉴 때까지 되뇌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내가 통제한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자유이며 당신이 스스로 넘겨주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그 목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작동하는 몸을 가진 행운아로서 자신을 믿었던 그 어린 아이로서 우주에 대한 당신의 의무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그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안개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쓰레기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목소리들을 말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투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당신 머릿속에 새들어 살면서 월세도 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과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을 평범함의 항구에 묶어두는 인간 닭과 같은 유독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가야 합니다. 훈련 파트너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고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게으름을 죽이십시오.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서 끝장내십시오. 그것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짐일 뿐이고 암 덩어리일 뿐입니다. 단 하루도 더 살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죽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이 낭비하고 있는 기회, 그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이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계단을 오르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매일 투표하고 있습니다. 강한 버전의 당신에게 투표하거나 약한 버전의 당신에게 투표하거나 이 선거에는 기권이 없습니다. 영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감은 행동의 결과이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엔진은 좋은 소망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엉덩이를 떼고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장담하건대 동기부여는 땀 흘리며 헐떡이는 당신 옆에서 당신의 속도를 맞추려 했으며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쉬는 이 숨결은 수백만 명이 갈망하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노력과 규율, 투쟁으로 그 선물을 존중할 것입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변명으로 그 선물에 침을 뱉을 것입니까? 인생이라는 싸움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린